자, 전반사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전반사와 광통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반사 효과 지금 현상 네 가지 알아보고, 우리 광통신인데요. 광통신의 광섬유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전반사입니다. 그리고 이 광섬유가 광통신에도 쓰이지만 이렇게 내시경에도 쓰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킨스쿠버가 지금 물속에서 하늘로 위로 바라보고 있는 물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개복치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자, 이게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물 표면에서도 반사돼서 보이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스킨스쿠버, 아까 개복치 물, 그리고 여기가 물이 경계면, 여기가 물이고 바닷물이고 여기가 공기 경계면이죠. 자, 이렇게 물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굴절은 일어나지 않고 반사만 이루어져서 눈에 들어오고, 저 끝에서도 이렇게 해서 반사가. 자, 요게 입사각입니다. 입사각 I1, 요도 입사각 I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입사각 I1, I2가 I1 임계각 이거보다 크고 I2도 임계각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무슨 반사?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반사가 이루어지고, 자,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한다? 직선으로 온 것처럼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가 보이는 거고, 이것도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 사진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이거는 진짜 상, 이거는 허상이라고 그러죠. 전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입새각이 임계각 48.75보다 작을 경우는 물 밖으로 굴절도 하지만 일부는 아래쪽으로 반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임계각보다 큰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임계각보다 큰 경우는 무슨 반사만 이루어진다? 전반사. 그래서 굴절하지 않고 모두 반사하는 전반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프리즘인데요. 프리즘은 굴절률을 계산해서 임계각을 계산해 보니까 임계각이 41.8도예요. 그러면 41.8도인 45도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전반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요게 지금 45도니까 이게 이렇게 내리면은 요게 지금 45도의 입사각이에요. 자, 법선에서 경계면에서 요 각도가 45도인데, 그러면 41.8 임계각보다 큰 거죠? 그러면 여기는 100% 전반사, 여기도 똑같이 100% 전반사,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각도 45도를 꺾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이게 아까 어디 쌍안경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45도보다 뭐하기 때문에 빛이 진행하는 입사각이 크기 때문에 굴절하지 않고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 현상입니다. 자, 얘랑 비슷한 건데요. 자, 잘 보시면 여기 빗줄기가 물 속에서 빛이 쫙 가는데 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빛이 없죠. 다 요 가느다란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요 안에서 반사만 이루어져서 전반사만 이루어져서 경로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줄기의 굴절률. 자, 물하고 밖에는 공기예요. 물에서 들어간 거가 밖으로 나오는, 물에서 높은 빛이 낮은 굴절률인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휘어져도 전반사 하면서 이렇게 물을 따라서 레이저 빛이 들어온다. 자, 물줄기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빛이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면 굴절하지 않고 모두 반사하는 무슨 반사? 전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따라 레이저 빛을 비추면 광섬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반사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광섬유 볼까요? 자, 빛이 여기 있는데 광섬유를 따라서 휘어지면서 요 끝으로 가죠. 지금 사실은 이 광섬유가 잘못됐는데 원래는 여기가 보이면 안 돼요. 끝에만 보이는 거예요. 시작하고. 광섬유는 굴절률이 큰 코어와 굴절률이 작은 글래딩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어에서 글래딩으로 빛을 쏘아줄 때 굴절되지 않고 임계각 이상으로 쏘아주면 전반사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여기에서 볼 거고요. 자, 광섬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광섬유 여러 개인 광섬유죠. 자, 여러 개인 광섬유인데 요거 하나인데 하나 원기둥이에요. 그러면 여기 끝에서 빛을 쏴주면 입사각이 엄청 크겠죠? 굴절력보다 더 클 거 아닙니까? 임계각보다. 그러면은 빛이 이쪽으로 가다가 빛이 이렇게 가다가 전반사 하면서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죠. 굴절되는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만 빛이 보일 거예요. 자, 레이저 빛이 볼게요. 레이저 빛을 옆으로 쏴줍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중간중간에 이 빛은 길이가 짧은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중간의 빛은 무시하고 처음 빛이 입사해 쭉 가면서 중간에 빛이 없죠. 중간에 빛이 없고 끝에만 있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는 굴절돼서 나오는 빛이 없다라는 것, 즉 내부에서는 전반사만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고요. 끝에서 그 빛이 이쪽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도 빛이 보인다. 휘어도 이렇게 빛이 보인다라는 것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휘어서 빛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몸 내시경, 위내시경이나 항문 내시경으로 우리 내장으로 이런 케이블이 들어갈 때 거기 있는 내부 영상을 빛을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장에 있는 모습을 빛을 이쪽으로 반대로 집어넣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케이블로 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시경에 들어가는 섬유에 쓰이죠. 그리고 자동차 조작판, 자동차 공조장치, 계기판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색깔별로 우리가 이렇게 구석구석 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통신에도 쓰입니다. 여기서 레이저 빛에 의해서 정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통신에도 이용합니다. 광 케이블 안에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에너지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빛이 있어가서 통신을 할 수 있는,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고 전기가 다시 빛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술로 광통신에도 쓰이고 내시경에도 쓰인답니다. 자, 그러면 광 케이블 알아보겠습니다. 광섬유 보겠습니다. 광섬유. 자, 광섬유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자,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광섬유는 아까 요 가느다란 거 보이죠? 요 가느다란 것을 확대하면은, 잘라서 확대하면 요겁니다. 제일 끝에 코팅이 되어 있고 그 중앙에 코어라는 가느다란 건데, 지금은 우리는 색깔을 이렇게 달리 했지만 지금 저거는 같은 투명한 색깔로 놓은 거예요. 이런 투명한 색깔로. 잘 보시면 요 안에 색깔이 다 구분할 수 없죠? 요 안에 다 투명한 색깔이죠. 여기서는 구분하고자 색을 좀 달리 했어요. 그 안에 코어가 있고 클래딩이라고 한 걸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팅을 해서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은 코어에다가 빛을 입사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빛은 클래딩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코어 안에서만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코어 안에서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모습 요거 보세요. 빛이 요렇게 들어오면, 자, 여기 이게 임계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임계각이 아니라 입사각인데 임계각보다 더 크니까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 여기서 또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없는 거예요. 전반사 하면서 빛이 또는 정보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 빛을 전송하는 섬유 모양의 유리관을 광섬유로 하고, 광섬유에 빛을 비추면 전반사에서 끝과 끝에만 빛이 나오는 거죠. 전반사 하면서 진행하고, 이 진행할 때 손실이 적죠. 밖으로 나가는 빛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밖으로 안 나가고 처음과
끝에만 빛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먼 곳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어의 굴절률을 조사해 봤어요. 코어의 굴절률을 조사해 본 결과 보시면 1.4475, 클래딩의 굴절률을 1.440. 자, 그럼 보세요.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빛을 쏘아주는 거죠. 반사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코어, 여기는 클래딩, 빛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전반사가 되는 거니까 굴절률이 코어에서 클래딩, 코어가 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섬유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크기 때문이죠. 자, 아까 물하고 공기에서 물의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물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코어의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클래딩보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사의 조건입니다. 항상 빛이 입사하는 곳의 물질이 굴절률이 항상 커야 됩니다. 빛은 코어에서 입사됩니다. 그리고 광통신에 쓰이죠. 광통신에 이 광섬유가 쓰이는 겁니다. 광섬유. 저기 보시면 이 광통신의 원리인데, 자, 발신기, 송신기, 전기를 빛으로 바꾸면 빛을 수신기까지 보내야 되는데 광 케이블에 광섬유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반사 통신이 가고 빛을 다시 전기신호로 바꾸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광통신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 광섬유는 또 어디에 쓰이냐? 이 내시경. 자, 사람 위, 꾸불꾸불한 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케이블, 요겁니다. 자, 요 케이블에다가 잘 보세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겠죠? 카메라에 있는 빛을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와 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요 안에 광섬유가 있는 거예요. 가느다란 빛을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쪽으로 모니터로 나가게 하는 그 빛 정보를 우리는 광섬유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얇고 휠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광섬유를 요 안에 집어넣고 내시경에 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